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가솔린 3.5L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4인승 모델입니다. 카니발에 나와 있는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 중에 하나고요. 또 그만큼 안쪽에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외관에서의 디자인은 일반 모델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위쪽에 하이루프, 이 루프가 올라간 걸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같고요. 그릴에 이 복잡한 패턴 같은 것들이나 얇게 구성된 헤드램프, 렌즈가 없고 바로 그냥 안쪽에 렌즈 커버가 없고 바로 렌즈가 헤드램프를 구성을 해주고 있죠. 뒷좌석 전동도어를 열면은요, 야간에 이렇게 아래쪽에 퍼들램프에 하이리무진이라고 근사하게 표시가 되고요. 사이드 스텝도 밝게 비춰주고, 알루미늄의 요 가운데 보면은 하이리무진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센스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드 패널로 만들어진 바닥은 야간에 빛을 이렇게 딱 반사해 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어떠신가요? 낮에도 근사했지만 야간에 또 위에 이렇게 조명이 다 들어온 걸 보시게 되면은 정말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텔게이트 오픈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이 조명도 굉장히 밝게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중으로 LED가 빛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이렇게 LED 등이 있고 이 옷걸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LED로 조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옷걸이 같은 거 딱 걸어 놓으시면 밤에도 이렇게 밝게 뒤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센스 좋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하고 센터 터널에는 아쉽게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도어 측면에 독특한 패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에도 도어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죠. DRL만 켜더라도 어느 정도 광량은 확보가 되고요. LED 헤드램프는 렌즈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헤드램프 높낮이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된 헤드램프 고정이 3레벨이고 0레벨로 올려보면은 조사각 조절이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내려볼까요? 이 조사각 조절 폭이 꽤나 있는 편이죠. 오토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향과 하향의 변동 폭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하향하고 상향 모두 초점이 아주 또렷하게 잘 맞습니다. 양쪽 사이드 부분도 이 정도면은 이제 진하게 잘 비춰주고 있죠. LED 헤드램프는 광량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좋습니다. 지금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인데요. 오토모드도 꾸준하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뭐 어댑티브라든가 매트릭스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작은 렌즈에서 최대한의 밝기를 뽑아낸 듯 싶습니다. 앞쪽에서 이 반대 차선에서 광량이 인지가 되면 바로 또 하향으로 내려주고요. 상향과 하향이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되더라도 야간에 충분한 시야 확보는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미세하게 앞차에 방해를 덜 준다든가 아니면 선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또는 마주오고 있는 차량들한테 크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오토모드가 제대로 작동을 해주니까 야간 시야 시원하고 좋습니다. DRL은 방향지시 등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LED로 안개등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내에서 보면 이 정도에서부터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렷하고 밝게 잘 비춰주고요. 좌우로 광원이 쭉 뻗어나가는 폭도 좋지만 직진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광량이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밝죠? 테일램프와 브레이크 등은 LED로 마무리 잘 되어 있는데 범퍼 쪽에 위치한 방향지시 등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LED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번호판 보조등도 이런 거 좀 LED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디자인은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느낌 좋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은 조금 굵직하게 덧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디 컬러랑 다르죠. 이런 데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약간 세련된 느낌, 스포티한 맛도 살짝 살려주는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LED 헤드램프를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안개등에 조금 인색한 편인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V6 가솔린 3.5L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294마력, 토크는 36.2kg/S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 바디라인은 기존 모델과 같고요. 하이루프가 얹어져 있어서 조금 둔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니까 더 근사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최근에 나온 기아 자동차들 살펴보면 휠베이스를 참 넉넉하게 잘 뽑아주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도 적절한데 디자인이 또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루프가 올라왔다고 해서 둔해 보이거나 불안한 느낌은 없고요. 휠 타이어는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부호 하단부의 마무리는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우레탄 재질을 보여주면서 텁텁한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 아래쪽으로 사이드 스텝 근사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근사하지만 밟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편안했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입니다. 안쪽에 캡이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히 사용해보면 편하더라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은 5등급이고요. 복합 8.4km 갈 수 있고요. 도심에서는 7.4, 고속도로에서는 10km 주행할 수 있습니다. 후측면 바디라인도 카니발의 모습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카니발들을 보면은 기아 자동차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뭇 다른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레터링 글씨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기아 마크가 바뀌면서 글씨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여기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헝겊으로 군대 있을 때 이 부대 마크나 계급장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라고 독특한 형태의 레터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특이한 점은 샥스핀이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은색으로 이 크롬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 측면에서의 포인트들도 차량의 개성을 불어넣기에는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 루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 불안한 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트레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안정적인 느낌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점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안쪽 공간이 그만큼 넓죠. 테일램프는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차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루프 쪽에도 여기에 이 스탑 램프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렬로 쭉 해서 뒤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 크롬으로 이렇게 루프 테두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센스도 기아 자동차가 참 잘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도 깔끔한 느낌 좋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입니다. 약간 아래쪽에 있죠.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4인승 차량이죠. 이렇게 큰 차량을 4명만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4명의 공간은 정말 화려하고 편안할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이 우드 패널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고요. 들어 올려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고 개스식 리프트를 하나 달아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 안쪽 공간만 잘 이용하셔도 뭐 이동하시는데 짐을 싣고 나를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골프백은 눕혀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넣으셔도 충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이 마무리 같은 것들도 부직포 같은 걸로 딱딱 붙여서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것 대비 철저하게 했고요. 안쪽 커버 열면은 소화기 들어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인데요. LED로 이렇게 이 옷걸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옵션인데요. 이렇게 LED 옷걸이도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많이 갈아입으시고 이동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아닐까 싶고요. 실내등도 위쪽에 보시면 LED 준비가 되어 있고 옷걸이 자체에도 이렇게 LED로 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굉장히 어두운 데서는 밝게 받쳐주고요.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물건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요런데 하이 리무진이라고 레터링 같은 거 되어 있네요. 주름식 커튼은 2열뿐만 아니고 3열 요 작은 창에도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뒷좌석을 끝까지 밀어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공간,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카니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가면서 2열의 승차감을 극대화한 그런 차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 뒷좌석 창문에도 주름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손잡이 준비되어 있고 테일게이트는 버튼으로 누르면 다시 작동을 합니다.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키는 기아 자동차의 최근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하고 앞뒤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파워도어는 양쪽 모두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잠가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고 제가 바퀴를 지금 꺾어놓은 상태인데 차륜 정렬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차를 뒤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P라고 되어 있고 뒤로 한번 이동시켜 보면 알아서 차륜은 정렬을 하고 앞뒤로 차량이 움직입니다.
후진등도 LED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벌브였네요. 뒤로 조금 움직이고 앞으로 조금 움직여 볼게요. 카니발 자체가 커서 움직이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 하이리무진이 움직이니까 더 부담스러운데요. 뒷좌석 손잡이에도 도어락 언락이 가능하고요. 이 버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은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락 언락 가능합니다. 사이드 스텝은 보기에도 이쁘고 실제로 밟고 올라갈 때도 편리한 것 같아요. 도어는 열어보면 두께 적절하고요. 앞쪽 공간은 일반 카니발 모델하고 같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고 뒤쪽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크레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포켓은 길이는 괜찮은데 폭이 조금 좁아서 이 페트병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요. 시트는 4웨이 타입의 전동 럼버 서포트 포함하고 있고 텐션이 괜찮습니다. 등받이도 편안한 편이고 헤드레스트도 쿠션이나 자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서는 맞았던 것 같아요. 페달은 일반형이 아닌 오르간 타입이고요. 발판도 넉넉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인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챙겨뒀습니다. 파워도어는 운전석 좌측, 무릎 앞쪽에서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LED 헤드램프는 조사각 조절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 크러쉬패드 가운데에 크롬으로 이렇게 가니쉬가 하나 더 덧대져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가솔린 3.5L 엔진은 굉장히 정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좋습니다. 회전 질감이 좋죠. 힘도 좋지만 이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 장점입니다. 클러스터는 일반 모델하고 구성 같고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거 꼼꼼하게 챙겨두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변화는 없는데 이 엠블럼이 바뀌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가솔린 엔진이라서 8단인데 은근히 또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이 디자인은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4가지로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요.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아 자동차 기존에 운행하셨던 분들은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패널 크기 적절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각종 기능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차량이 크기 때문에 후속 대화 기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가 나쁘지 않고 낮에 봐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잘 움직이고요. 화각을 달리 가져가면서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조장치 컨트롤 아래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데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요. 온도 조절은 토글 타입이고 나머지는 터치 방식입니다. 모니터링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포테인먼트는 터치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볼륨이나 트래킹은 다이얼 방식입니다. 온오프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운데 삼각형으로 비상등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여기 너무 하이그로시가 좀 많다라는 느낌은 일반 모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해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USB-A 타입이 4개가 있는데 충전 단자 2개, 가운데는 입력 단자입니다. 컵홀더는 냉온이 가능하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한 번 누르면 냉, 또 한 번 누르면 이 파랗게 빨갛게 바뀌잖아요. 이게 온이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냉, 온, 오프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 이 알루미늄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방식 기어 노브는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랑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기어 노브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절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후방 주차 센서랑 카메라 온오프 하는 기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넉넉하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보다 조금 깊지 않은 이유는 뒤쪽에 이 냉온장고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데 마무리도 좋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 높이보다는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폭넓게 보관하시기 좋고요. LED로 조명도 깔끔하게 챙겨뒀습니다.
선바이저는 조명이 연동이 안 돼 있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LED로 조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어서 여기에 뭐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 여기인가요? 여기 누르면 역시 조명 LED로 준비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안쪽에서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빌트인 캠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파워도 근사하게 열리고요. 드디어 4인승의 뒷자리를 보게 됩니다. 발판 밟고 올라가시면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 하이리무진이라고 여기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밤에는 조명이 들어옵니다. 발 받침대도 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리모컨은 이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말고 양쪽 끝 부분은 발 마사지, 휴테크라는 회사하고 콜라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발 마사지가 가능하고 이게 냉온장고군요. 가운데에는 냉온장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이 발 마사지가 아니고요. 운전석 뒤쪽이 발 마사지고 조수석 뒤쪽은 여기 수납함입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앞좌석 리클라이닝을 감안을 해서 약간 이렇게 파여 있죠. 여기 이렇게 파여 있어서 요만큼까지는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정으로 공기청정기 준비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고 HDMI 단자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워크인 스위치도 있지 않았고요. 릴렉스 컴포트 시트는 아닙니다. 필요가 없는 게 뒷좌석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차량은 좀 장기간 시승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루프라서 위쪽에 공간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 측면에 있는 LED 조명이 4개 있는데 그것만 켜놓은 상태입니다. 올라가서 뒤쪽 마저도 켜볼게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리무진 시트는 다시 봐도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ISO 픽스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손잡이 같은 것들도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처리 잘 해놨어요. 그리고 좌우측 모두 냉온 기능을 갖고 있는 컵홀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센스 좋죠. 그리고 테이블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 시트 편안하게 한번 딱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딱 발받침 나오고 뒤쪽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딱 누워지니까 그러니까 휴식을 원할 때는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 하나요? 이렇게 꾹 눌러야지 원상복귀가 되는군요. 테이블은 이쪽에 앉아가지고 또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누르는 게 있거든요. 뒤쪽에 팔받침을 뒤로 밀면 누르는 게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여기 푸시라고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은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가 얼만큼 있고 탄탄해 텐션이 좀 있는 편이라서 잡소리 같은 거는 크지 않았고요. 이렇게 접어두시면 되고 이 모니터는 7인치입니다. 7인치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조명 키면 제가 한번 켜볼게요. 여기 키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테두리 부분 들어오고 가운데에도 들어옵니다. 켜놓을게요. 그냥 켜놓고 다른 기능도 좀 살펴볼까요? 공조도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오토로 한번 켜볼게요. 이것도 켜보고 스마트 모니터 21인치인가요? 21.5인치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모니터가 굉장히 커서 순정으로 이 정도면은 뭐 불편함 없이 저기에서도 이게 다 볼 수가 있군요. 이걸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조장치 컨트롤이 조수석도 뒤쪽에 이 천정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모니터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컨트롤러의 각도가 굉장히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아마 발 마사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 마사지 이렇게 누르면 한번 켜볼게요. 장애물이 있는지 장애물 없죠? 확인 누르면 이게 앞쪽에서 마사지기가 뒤로 쭉 나오고 시트도 조금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발을 딱 집어넣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준비 완료됐다고 그러고 발을 이렇게 넣어보면 자동 한번 해볼까요? 이야, 굉장히 편한데요? 매일 출퇴근에 이렇게 발 마사지 받으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대표님, 사장님들, 회장님들이나 연예인분들 이동이 많고 옷을 많이 갈아입어야 되고 장거리를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옵션이고 정말 좋은 차량이 바로 카니발 하이리무진 3.5 가솔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4인승이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죠. 뒤쪽에서 봤을 때의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이 앞쪽은 일반 모델하고 같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V6 3.5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4인승이고요. 최고급 트림의 가장 비싼 차량을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카니발 이 셰시 강성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구성이 좋은 차량인데 4인승 고급화된 장비들이나 실내외의 어떤 포인트들을 충분하게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달려보면은 무게도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 V6 엔진과 V6 3.5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미션의 조합이 너무 괜찮습니다. 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션, 좋아하는 엔진이기는 한데요. 고RPM으로 올라갈 때 쭉쭉 짜주는 이런 느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쥐어 짜주는 이 느낌이 아주 좋고요. 고RPM에서 마일드한 느낌도 좋고 기본적으로 토크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모든 단에서 힘의 여유가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참고로 시속 100km는 1550, 이 정도에서 구현이 돼서 기준 속도가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출렁출렁 한다라기보다는 부드럽게 잘 움직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들하고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주행할 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은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더 잘 걸러주는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확실히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내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저 큼직한 21인치가 넘죠. 저 스마트 모니터도 그렇고 위쪽에 이 공간이라든가 LED 조명 같은 것들도 이 뒤쪽에 앉았을 때 보다 더 잘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시트는 양쪽을 모두 다 전동으로, 뒷좌석이요, 전동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7인치 이 모니터 안쪽에 표시가 됩니다.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살짝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약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전방 시야가 시원하고요. 승차감의 차이는 앞좌석, 뒷좌석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 소음 진동, 특히 밑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력 같은 것들이 앞좌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는 초반보다 담력 부드러우면서도 꽉 잡아주는 편이고요. 완전히 꽂히느냐? 그런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은 보타가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는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앞쪽의 시야라든가 측면에도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 쪽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넓게 시야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해보면 HUD,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소비자분들이 HUD에 굉장히 민감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연비는 공인연비가 제가 10k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비만 잘 맞춰주면은 11km에서 12km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거리에서는 거의 8에서 9 정도 보시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에코 모드에서 85km 정도, 85에서 90km 정도가 가장 연비가 높게 나왔던 걸로 그렇게 저는 확인을 했고요. 8단으로 고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본 상태입니다. 내비게이션도 길을 잘 찾아주고 이 인터페이스도 쓰기 상당히 편안하죠. 기아 자동차에 나오는 차량들의 내비게이션 모두 다 익숙하고 편안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이랑 완전 일직선으로 요즘에 나오는 그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인가요?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에 준할 만큼 깔끔하게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야에 잘 들어오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크러쉬패드 상단에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에어백 부분까지도 조금 폭넓게 적용이 됐으면은 훨씬 더 차량의 이 고급감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실내 리뷰할 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조금 적용을 한번 해줘 보시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감속과 가속 모두 부드러운 편이고요. 계속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약간의 어색한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아 자동차를 타보면 참 매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갑자기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이 발생했을 때에도 어중간하게 푹 쓰거나 훅 가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일반 카니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루프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훅훅 하는 이런 바람소리, 풍절음 같은 것들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고 있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뭔가 이 중력감이 느껴진다 그렇고요. 앞으로 쭉 나가면 일반형 모델에 비해서 뭔가 약간 좀 이 부담을 갖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풍절음을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바닥 쪽보다는 이 풍절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유리는 이중접합 차원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은 이 디자인에서도 크게 발생할 것 같진 않고 매끈하죠. 매끈하게 잘 빠져 있고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노멀, 에코, 스포츠. 에코하고 스포츠는 모드 간의 편차가 제법 크게 느껴지고요. 저는 평상시에는 노멀보다는 그냥 스마트로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마트로 다니면 제가 조금 천천히 차량을 운행을 하며 에코 모드 비슷하게 세팅을 해주고요. 또 조금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는 스포츠 모드에 준하는 그런 느낌들을 번갈아 가면서 운전자의 성향을 판단해서 대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는 주차할 때, 특히 이 오래된 건물에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차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2m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코너링 같은 거 할 때도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은 좀 많이 쓰였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8.4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도심에서 7km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6.8에서 7.2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정말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편하게 다닌다. 도심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뭐 좀 급출발, 급정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하면은 5.8에서 6.2 정도, 5에서 6km 정도 보시면은 아마 실제 연비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차감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조금 어지러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거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차량 가격이 8천만 원대 후반, 거의 9천만 원을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 기대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추후에 페이스리프트나 상품성 개선할 때 반영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V6 3.5 가솔린 엔진은 회전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이렇게 미끌려 나가듯이 그런 느낌 굉장히 좋고요. 디젤 모델하고 감히 비교가 어렵고 카니발 2.2 디젤하고 3.5 V6 가솔린 엔진 두 차량을 타보면 완전히 다른 차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연비 부분만 조금 양보를 하시면 아마 이 차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카니발은 V6 3.5 물론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이 가솔린으로 이 차를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차는 정말 괜찮습니다. 가감속 같은 거 도심에서 해봐도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는 순발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이 코너링에서도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는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차 자체가 잘 버텨주는 편이라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막 그런 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V6 3.5 가솔린 엔진은 저속에서 회전 질감도 좋은 편이고요. 토크가 36 넘잖아요. 토크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고속으로 RPM 쫙 뽑아낼 때는 이 엔진이 카니발에 두고 쓰기에는 좀 아깝다. 조금 달리는 친구한테 이 엔진을 적용을 했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도 들긴 합니다. 이 차로 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나 이런 거는 제가 아예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돌 때도 일반적으로 세단 운전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속도를 좀 떨어뜨리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리무진 말고 그냥 일반 카니발 모델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 하이루프가 선택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실 때에는 속도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기우뚱기우뚱하고 불편하냐 이건 아닌데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부담감은 분명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3.5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